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 겨울에 네. 겨울치고 좀 안 추운 것 같은데 했는데 확 추웠다가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네. 근데 춥긴 춥더라고요. 어제랑 엄청 춥던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낫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50대가 넘으니까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다 싫어져요.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건가 봐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그럼요. 날씨 최강 한파 온다 그러면 동파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주변 잘 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환율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500원을 뚫을 듯 안 뚫을 듯 했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환율 1,500원 넘었으면 네. 아주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많이들 쳐다보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환율 확인했을 때 원달러 환율 1,442원대가 됐더군요. 전일 거래 중에는 한때 1,429원까지 내려갔으니까요. 30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크리스마스 전에 1,484원까지, 아까 이제 1,500원 부근까지 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올랐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금 40원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환율이 내렸다는 건 그만큼 원화의 값어치가 올랐다는 얘기고요.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온 거는 지난 11월 3일 이후에 근 2달여 만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요. 연일 치솟던 환율이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냐? 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통상적이지 않았던 정부의 고강도 구두 개입, 그리고 사업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킬 달러 자금 환수 대책이 같이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때마침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난 다음 날인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폭의 주식 매수를 해주면서 이 또한 원화 강세에 힘을 좀, 그러니까 그 환율이 떨어지는데 힘을 좀 보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도 구두 개입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 24일이죠. 김지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또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이 공동으로요. 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음. 정부의 강력한 의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두 개입이라고 하면 네. 외환 관련한 금융당국자나 정부 관계자가 외환 시장과 관련한 언급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구두 개입이다라고 그렇죠.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그러면 이거 과도한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종종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센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두 번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실행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한다, 한번 봐라, 제대로 보여준다,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의 구두 개입이 강하게 나왔으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구나, 실제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겠네라는 심리가 이제 시장에 좀 퍼졌을 테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향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년간 그걸 유지하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대책이거든요. 네. 저도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환율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을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이것보다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달러도 꽤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달러를 사람들이 내놓지 않거나 또는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더 많아서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른바 유턴 계좌라고 해서 해외에 투자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에 1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되겠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까지 살짝은 해결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좀 눌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적용된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적용이란 말은, 그리고 시장에 좀 대책이 먹혔냐라고 하면
방향을 꺾는 데는 성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이틀간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40원이 움직이는 건 정말 조금 상상하기 힘든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백억이나 몇천억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 하루에도 그런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 환율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지라든지 보완 장치를 해놓긴 하는데 실제로 이전 환율로 만약에 1,000억 원 우리 돈으로 계약을 한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환율이 1,480원에서 1,440원대로 40원 정도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것만으로도 3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화 약세가 지속될 거다. 정부가 그간 구두 개입 여러 번 하고 환율 안정시킨다고 뭐 TF 만들어서 국민연금까지 막 불러들이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장에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갈 수도 있어 라는 시나리오가 계속 막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입하고 하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 거다, 환율이 더 오를 거다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그날 놀래서 자기가 베팅했던 물량을 청산하는 이런 과정까지 나오니까 환율은 더 떨어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행위.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른바 전략적 환해지라고 해서 우리가 고전 가격으로 달러를 거래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거기와 관련된 달러가 시장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이틀간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네. 아까 우리 얘기 나왔던 유턴 계좌 네. RIA죠. 이 계좌 만들고 해외 주식 투자 파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택 또는 판단의 문제인 걸로 보이거든요. RIA 계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이른바 유턴 계좌 또는 환류 계좌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판 돈 5천만 원까지 세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특히 투자 복귀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세제 혜택 100%,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에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혜택만 놓고 보면 빨리 그 돈을 그 달러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주식 계좌에 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선택 또는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낸 분이라고 하면 일부를 차익 실현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바꾸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해외 주식 투자 차익금의 22%의 세율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22%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 주요 지수들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1년 내내 S&P 500이 13% 올랐고요. 다우지수가 9%, 나스닥이 20%가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물론 개별주들로 보면 뭐 100% 이상 오른 주식들도 많습니다만 단순히 시장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20% 이상 수익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들어와서 세제 혜택만으로도 22%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것은 꽤 큰 혜택이다. 세제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왕 가지고 들어온 거 1년 내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혜택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와서 수익까지 난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는 게 이득이 확실하려면 이 내년 증시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제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엄청 샀거든요. 그렇습니다.
10월까지 강한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2달여간 좀 주춤했어요. 네. 꽤 팔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어제 1조 7천억 원의 강한 매수로 시장이 적극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환율이 좀 급락해 준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하루 0.5%밖에 안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시장에서 다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외국인들은 어제 삼성전자만 샀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어제 이제 뚫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라갔고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놓고 그 전에 시티증권이 지금 17만 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사상 최고치 넘어서 삼성전자가 11만 원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 크게 오른 거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회사 인수한 거 이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AI 시장에 변화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네네. 한번 그런 얘기 나눴는데 얼마 전에 제미나이 3.0 구글이 공개하면서 다른 AI 서비스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구글이 만든 TPU라는 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칩이 인기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시장 변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거라 좀 복잡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보면 엔비디아의 GPU는 종합격투기 선수라고 하면 네. 구글의 TPU는 복싱 혹은 뭐 레슬링 같은 전문 분야의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AI 시장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이 종합격투기 선수 같은 GPU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각각의 서비스에 필요한 구글의 TPU 같은 복싱이면 복싱, 뭐 주짓수면 주짓수 이런 선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엔비디아가 29조 원을 들여서 그록이라는 회사 경영권을 경영권은 안 가져오는데 사실상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주짓수 선수 하나 이렇게 좀 데려오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특별한 종목의 선수들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뭔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D램이라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인다라는 얘기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세계에서 D램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이제 이 두 회사로 돌아간다라고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그록이라는 회사는 삼성이 그 미국의 테일러 시에다가 네. 반도체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반도체 회사 크게 공장 만들었잖아요. 그거 처음 만들고 첫 번째 위탁 생산을 맡긴 회사가 이 그록이라는 회사였고 또 삼성전자가 이 회사에 일부 투자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회사 샀으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여기서 받을 물량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오른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D램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지금 네. 없어서 못 팔 상황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정도예요?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 늘리면 되지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D램 생산 늘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풀캐파로 돌리고 있어요. 모든 공장 가동을 100%로 돌려가지고 D램 생산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야 빨리 라인 깔아라고 하는데 라인을 깔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실제 투자하고 반도체가 생산되는 데까지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급 물량이 조금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내내 거의 D램 반도체는 수요가 그 공급을 웃도는 시장이 될 거고 그래서 최근에 D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 가격 때문에 핸드폰 가격 오르고요. 지금 입학 졸업 시즌인데 졸업 입학 시즌인데 컴퓨터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시려면 최대한 빨리 사주시는 게 가격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저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